네, 집값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등이 아니라 다시 또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 정말 헷갈리는데요.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방위대의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변 기대성 기자입니다. 저희가 촬영할 때마다 시장이 아주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올해 초와 지금 상황 봐도 너무 좀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한마디로 좀 롤러코스터 같은데요. 네. 네, 지난해 말, 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집값이 정말 급락했었잖아요. 근데 또 최근 들어 조금씩 이제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예. 봤던 아파트 중에는 네네. 1월 달에 36평이 9억 2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 26평이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만큼 이렇게 한 1, 2억 정도 이렇게 뛰었다가 이렇게 한 20% 올랐다. 네네. 네. 많이 뛰었네요. 변곡점에 있는 분위기라고 이렇게 보는 시장 전문가들이 많은데 한쪽 측면에서는 집값이 좀 더 상승할 것이다. 네네.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다. 음. 그래서 더 떨어질 것이다. 네네. 매수를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두 주장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머니맨님. 네. 그럼 현재 상황을 좀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약간 네. 간략하게 그래도 소개시켜드리면은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네. 88.97로 저번 달 88.88보다 상승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을 100으로 한 것이니까 이때보다는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네네. 사실 88이니까 그렇죠. 이게 올해 초보다 그리고 저번 달보다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이 아파트 50개 아파트들의 어떤 시가총액이 점점 상승한 상태다. 반등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네네. 있겠고요. 네. 또 하나 보자면은 5월 넷째 주 20일 저번 달 20일 기준이죠. 네네. 네, 서울 아파트가 전주에 있었던 0.01%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0.03%. 그동안에 계속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 네네. 네,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거의 55주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네네. 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이 네. 지표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지금 서울 그리고 수도권만 보면은 확실하게 작년 말 올해 초보다는 가격 반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머니맨님. 네, 반등이 네. 이렇게 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큰 반등이 아니고 아직 소폭으로 오른 거잖아요. 네. 예. 수요자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럴 오르지 않을 거다. 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올해 1월과 그리고 작년과 상황이 좀 달라진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네네. 첫 번째로 거래량입니다. 네. 네네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167건이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1월 1,418건, 2월 2,457건, 3월 2,980건.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확실히 네.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네. 또 정부에서 뭐 특례보금 자리로 뭐 네. 이런 것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뭐 6억 원 이하 아파트, 네. 뭐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아파트 네. 이런 게 좀 거래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구매 수요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투자 심리도 회복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아니면 그거 말고도 또 뭐 다른 요인이 네. 있을까요? 시장 금리가 네. 작년과는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많이 좀 떨어졌죠? 네. 아무래도 부동산이니까 주담대 금리를 네, 네. 살펴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6, 7% 네, 그렇죠. 했는데 네. 최근에는 뭐 3%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만큼 다시 대출을 내고 집을 사고 하는 데 있어서 저항감이 좀 줄어들었다. 또 특히 네. 기준금리가 올해 말 정도면은 다시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섞여 있긴 하거든요. 네네. 앞으로 좀 더 부동산 가격을 하방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가 또 중요한 것이 전세. 근데 이 전세 가격이 이 하락폭이 좀 둔화됐다. 네. 그래서 이 둔화된 것으로 보아 집값이 더 떨어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전세 가격이 좀 더 오르고 상승 반전하기 시작하면은 집값도 비슷한 경향이 될 것이다. 집값이 다시 좀 반등을 하면 갭 투자자들이 매물을 던지는 이런 현상은 좀 많이 줄어들겠네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전세 가격이 계속 빠지기 시작하면은 네.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미리 그 도래하기 전에 집을 매도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나중에 오를 것을 만약에
예상을 하고 있다면은 네. 좀 그 불안감이 좀 줄어들겠죠. 네, 이 밖에 또 매수 심리가 그래도 이전보다 개선됐다라는 그런 지표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매매 수급 지수가 뭐냐면은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인데요. 이게 100보다 수치가 낮으면은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네네. 100을 넘어서면은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5월 넷째 주 기준으로 보면은 80.7이에요. 여전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뜻인데 네네. 그 전주와 대비해서 보면은 그 전주에는 78.4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올라오고 있다. 네. 네, 물론 이게 지금은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매수 네.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상승론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또 요소들을 살펴보면은요, 네네. 청약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 뭐 수도권 이렇게 청약 시장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청약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계속 나오지 않고 계속 완판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매수 심리가 나쁘지 않다. 네. 이게 좀 여전히 대기 수요는 많다. 뭐 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수요는 좀 약간 굳건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네네. 또 하나는 사실 이 집값 하락 사이클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분양 지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미분양 주택이 생각보다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네. 국토교통부가 4월 주택 통계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전국에 있는 미분양 주택이 71,365가구. 근데 전월 72,104가구보다 소폭 감소했어요. 네. 정부에서 연말까지 10만 가구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네. 좀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렇죠. 더 지켜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네.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좀 더 많은 근거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서 집 사는 거를 좀 약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네, 머니님. 네. 뭐 좀 집값이 네. 지금보다 더 하락할 거란 얘기도 있잖아요. 네. 좀 보면 좀 재밌지 않나요? 네,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네. 지금 더 뚫고 내려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반등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표들이 다 이렇게 반등 그런 걸 좀 나타내고 있는데 네. 네네.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하락론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지금 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역전세. 네. 지금 상황이 어쨌든 지금 역전세가 7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피크를 찍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이게 아마 네. 연말까지 갈 거라고 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갭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롭게 재계약을 한다거나 임차인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전세 자금을 돌려주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락 매물들이 집값 하락을 좀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지금 전세가랑 매매가의 갭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도 집값 상승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지금 50.9% 네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뭐 2022년 4월 같은 경우가 66%이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여전히 좀 갭이 좀 벌어져 있다. 집값 상승에 좀 제한이 된다. 네, 뭐 다른 내용도 있나요? 저희가 또 아까 전에 신흥금리가 떨어져서 이게 집값 상승에 좀 유리하다, 약간 이런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또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기준금리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5%로 넘어가고 있고 네네. 한국은행도 물론 지금 동결을 계속 하고 있지만 네네. 그 이창용 총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지금 3.75%까지 열어두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상승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남겨놨거든요. 당분간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될 경우에는 집값에 계속 부담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시장금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정부가 지금 상생금융 이 차원에서 지금 누르고 있다. 네네. 뭐 가상금리 같은 네. 거 더 못 올리게 뭐 이런 식으로 눌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금리가 지금 약간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네네. 이거는 나중에 시장의 어떤 다시 그렇게 흐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네. 그럼 이게 뭐 인상되거나 네. 만약에 연말에 뭐 하락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은 네. 좀 기대 심리가 많이 무너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금리와 맞물려 있는 아파트 구매력 지수도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이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주택 구매력 지수가 41.3이었어요. 이게 뭐 역대 최저인 지난해 10월과 뭐 올해 2월 39.1 대비로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100을 밑돌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지수가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 중위소득 가구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 수준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네네. 현재 소득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좀 어렵죠. 네. 쉽게 말해서 이 집을 살 수 있는 말 그대로 구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네네. 건데 100보다 클수록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상황. 네네. 근데 100을 밑돌면은 좀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아직 좀 무리가 있다는 거네요, 집을. 네, 이 지수대로라면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금 상황을 또 과거의 상황을 대입해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가장 가까운 하락 사이클이 2010년에서 2014년, 13년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2008년에 이렇게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네네. 이때 집값이 17% 정도 빠졌다가 네네. 2009년에는 종고점을 이렇게 갈아치울 정도로 큰 반등이 있었던 거예요. 2008년도에는 급격하게 빠졌다가 2009년도에 급 반등을 했다가 2010년부터 쭉 빠졌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하락 사이클 내에서도 상승과 이렇게 하락이 반복될 수 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네.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은 쉽지 않다. 그리고 경기 계속 저성장. 뭐 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 1.4%로 지금 한국은행이 이렇게 전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에는 집값 상승이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보는 것도 집값 하락론자들의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지금까지 뭐 상승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랑 네. 그리고 하락을 전망하는 그런 의견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말 혼돈의 부동산 시장인데. 아, 네. 예. 그래서 네. 저희가 포럼을 합니다. 네. 맞죠? 예, 저희가 네. 7월 14일에 저희가 이제 현명한 부동산 투자 전략. 네, 뭐 이런 타이틀로 진행이 되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켜라. 어머님의 송준영 기자였고요. 임대명 기대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켜드립니다. 머니방위대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